건축선이 뭔가 한번 보세요. 개념. 대지와 도로의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해놓고 이분의 지정의 원칙 있나요? 잘 보세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자, 그 다음 줄 쳐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대지와 도로와의 무슨 선? 경계선. 몰라도 괜찮아요. 입으로 떠들고 이렇게. 잘 봐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4m 이상 도로가 있다. 객관식을 시험을 낼 때는 항상 이 부분은 가로치고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로는 소요 너비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4m. 예외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짓는단 말이에요. 이때 도로라는 것은 우리 이 주변을 보면은 인도, 차도, 인도 있지요. 바깥에 인도, 차도, 인도. 그래서 도로는 차도, 인도 다 포함해서 도로예요. 인도 부분은 개인 땅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A 대지 소유자가 이 땅에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땅이 100평이면 건폐율이 50%, 용적률 300%다. 그럼 최대 50평으로 지으면 몇 층까지 가능? 6층. 그러면 이 대지 소유자가 건물 6층짜리 건물 지을 때 대지와 도로의 요 경계선지 요선 넘어서 건축물 이렇게 지으면 될까 안 될까요? 요선 넘어가면 안 되지. 이게 건축선이에요. 외벽 담장을 도로 쪽으로 최대한 위치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요선 넘어가서 건물 지으면 안 된다.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이게 바로 무슨 선? 건축선. 이 선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줄친 게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건축선 나오는데 이론을 안 배우고 스스로 해결 한번 해볼게요. 자, A 대지가 있고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는데 이 도로 너비가 자 2m밖에 안 돼. 일제 때부터 구획돼서 쓰던 땅이라. 자, B 대지 소유자 건물 짓고 싶어. 그러면 이때도 건축선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돼야 될까? 그러면 이 선 물리게 6층짜리 건물 지어버리면 얘도 그럴 거 아니야. 얘도 여기다가 건물 딱 지을 거 6층짜리. 그러면 이 공간은 항구적으로 2m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할까? 그래서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이 일정 거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소요 너비만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B 대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대지 안쪽으로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2m? 그 야도 들어가야 되는데 소요 너비인 4m를 확보해야 된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4m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도로가 2m짜리 밖에 없지요. 일정 부분을 건물을 못 짓게 해놔야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수월하지. 콘크리트 건물에 들어가 버리면 건물을 톱으로 잘라낼 수도 없고 도로 확장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선 제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1m 들어가고 야도 1m 들어가면 2m가 있으니까 1m, 1m 소요 너비 확보했어 안 했어요? 했지. 이게 건축선 제한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들어간 이 선 넘어서 건물 지을 수 없다. 도로가 3m짜리가 있으면 얘 얼마 들어갈까? 0.5. 야도 0.5. 들어가서 지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세요. 2m 도로가 있고 여기에 B 땅이 요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요 땅을 거래 중개할 때 건물 지을 때 대지 안쪽으로 일정 거리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땅 사는 사람한테? 자, 이때 만약에 1m 들어갔다. 요 후퇴된 요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전체 공부상 땅이 100평인데
후퇴된 부분이 20평이고 남은 땅 80평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80평의 땅에다가 50%인 40평짜리 건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중개업자가 자 사장님 도로가 소유너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건물 지으려면 1m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대지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도 땅 사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얘기해 줘야지. 그런 말을 안 하고 땅 팔아놓고 수수료 500만 원 먹었다. 이 땅 산 사람이 구청 가서 건축허가 신청할 더니 들어가라고 다시 설계하라고 하고 지적받으면 중개업자 냅둬요,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바이러스를 콜에 막 집어넣어야 돼, 바이러스. 그리고 일단 가스통 들고 폭파시켜버려야 돼, 부동산 사무실. 자, 그것은 3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며칠 있다가 소장이 날라와요. 요새요, 법무부 민태평양 탁 날라옵니다. 중개업법 위반으로 당신을 고소했대요. 요새는 애지간하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개업자가 잘못하면 자격정지, 기본 자격 날라갈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중개할 때는 중개업자는 사장님, 현재 도로가 2m밖에 없는데 이 땅에 산 건 다 이유가 있네요. 실제 건물 지을 때 안쪽으로 1m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대지로 이용 못합니다. 그래도 사시겠냐고 오케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말로 설명 필요 없어요. 민사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서면 심리이기 때문에 구두변론 인정 안 합니다. 구두변론이란 말은 판사 앞에 둘이 앉아 내 거다고 네 거다고 30년 전에 내가 샀지 않냐 필요 없어요. 그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서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많은 소송사건 결정 내려면 서면으로만 들어가거든요. 누가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느냐. 명백하게도 오늘 판례 나온 거 신문에 보도된 거 보셨어요? 명의신탁 받은 거 팔아먹어도 횡령으로 처벌 못한다고. 이제 내 건데 명의를 우리 저 A라는 사람 명의를 빌려서 사는 거라니까. 내 돈으로 샀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나의 자식들이 이 사람한테 돌려달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산 걸 다 얘기하고 살았으니까 평생 돌려달라니까 아예 못 주겠다고. 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횡령 처벌 못하고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금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고하게 판결 때려버린 대법원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다 세금 빼먹고 말이 그러려고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하면 안 돼. 이제 나 몇 개 넣으면 안 돼요. 세금 내더라 제대로 자기 이름을 해야지.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중개업자는 할 때는 매매 계약서에다가 단서를 딱 달아서 그래 좀 말 좀 표현도 해야 되겠지. 어설퍼도 괜찮아요. 증거만 남겨놓으면 돼. 서류로 소유업이 미달 도로에 접한 대지라 1m 들어간다는 사실, 대지로 이용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음 하고 도장 찍으면 안 돼요. 막 도장은 개나 소나 다 파줍니다. 증거 능력 인정 안 합니다. 지장 찍으라고요. 입에 안 넣어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옷에 석 닦고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한 2년 뒤에 가서 깽판 칠 거 아니야. 안 거 해가지고 그때 어차피 5년간 서류 보관해야 돼. 중개사무실은 보여주면 돼. 이렇게 봐라 너 저 지장 찍어 이렇게 했네. 집에 가니까 또 있잖아 똑같은 게.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지. 그러죠? 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소는 원래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데 소유업이 미달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라면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 들어갈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때 도로가 2m짜리라면 각각 양쪽은 균등하게 규제받아야지. 그래서 이 오른쪽에 B 땅은 대지 안쪽으로 얼마 들어가? 1. 야도 1. 자, 야가 3m면 0.5, 0.5. 간단하네. 그런데 법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업이 미달하는 도로를 대지가 접하고 있다면 그 미달하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유업의 2분의 1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말한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일단 소유업이 미달해서 대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간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면적을 곱해서 이 부분을 빼면 돼요. 혹시 대지 면적 구하시오 하는 문제 나오면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 자,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소유업이 미달되는 너비 도로라고 있나요? 이게 미리 베이스 깔고 알고 교과서를 봐야 돼.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 도로인 경우에는 그 무슨 선? 중심선 동그라미. 어차피 활자로 나오니까. 시험은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 얼마만큼? 2분의 1 수평 거리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림을 보니까 도로가 현재 거뮤니티한 도로가 폭 2m짜리가 있지요. 좌우에 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2m, 왼쪽으로 2m 들어갔죠. 그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1m씩 들어갔지. 그 들어간 선이 무슨 선? 건축선. 이때 그 양쪽 다 빗금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고 제외한다고? 제외한다.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신경 좀 써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뭔가 내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 잘 봐봐요. 월요일 날은 뭔가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월요일 날?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시간 지킵니다. 시간. 힘 안 빼요. 솔직하게 잘 봐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공법 점수 잘 나와야 되고 자기전 따야 학원이 돌아가는 운명을 걸고 항의하는 거 나는. 공법이 다른 과목에 다른 학원들은 공법의 과락만 면하는 과목이에요. 그래도 얘기를 해. 근데 우리 학원은 공법은 과락이 아니라 공법 득택에 합격한 학원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신경 써서 여러분들 신경 써서 해야 돼요. 혼신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버릇을 쫙 넣어버리셔야 돼요. 안 되면 보약이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보약. 흑염소라도 먹으면.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A 대지에 이런 그림을 던져놓고 20m, 10m를 가로세로 줬잖아요. 대지 면적 구하시오. 그러면 빗금친 부분은 빼뿌리면 되지. 그럼 19m 곱하기 10 하면 되지. 190? 간단하네. 자, 두 번째. 이걸 여러분이 해결해 보세요. 이거. 자,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 안 했는데 해결하면 천재예요. 천재. 자, 천재라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자, 도로가 있고 오른쪽에 대지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쪽으로는 도로 개설을 못 한다는 얘기네. 하천이 있으니까. 자, 이때 도로 폭이 4m 이상이면 A 대지 소유자가 건물 지을 때 건축선은 당연히 소유너비 이상이니까 대지와 도로의 무슨 선? 이 선만 넘지 않고 건물 지으면 되잖아요. 자, 이럴 때 이 도로가 2m밖에 안 돼. 도로 폭이. 그러면 이 안쪽으로 대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얼마 들어갈까요? 천재라니까. 야가 뭐요? 야가 3m요. 그러면 얼마? 봐봐봐. 나 설명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야하고 다른 게 양쪽에 통과 도로가 있고 균등하게 대지가 있잖아요. 둘 다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거고 도로 개설이 되니까. 이쪽은 하천 등이 있으니까 도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법적으로는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너비만큼이란 말 쓰거든. 소요너비 4m 아니에요. 물론 선이 건축선인데 기본적으로 도로가 2m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라고? 2m 들어간 선이 건축선 되지. 이 선 넘지 말라고. 도로가 3m면 실제 3m 있으니까 1m 더. 들어간 이 선 넘어서 건물 안 지어야 돼요. 이때도 야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요거를 또 요런 자, 요거 더 편하게. 그래서 하천이 하천. 그리고 여기에 A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A 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 폭이 자, 하천이 있다고 그랬죠. 하천. 이쪽 도로 못 만들잖아요. 이 도로 폭이 3m다. 그러면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확보하면 되잖아요. 3m가 있으니까 실제 얼마 들어가라고? 1m 들어간 이 선이 바로 무슨 선?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왜 하천 이게 뚝방길 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런데 몸을 딱 붙어서 남녀간에 운동하고 있으면 부부게 안 부부게요. 이럴 때 공원에 둘이 딱 붙어 거기에 들이밀고 대면 부부 아니야 절대로. 부부가 절대 그런 법 없어. 절대로 그렇게 안 그래요. 떨어져서 걸어요.
미친 듯이. 그리고 한 20년 이상 산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이상 살았는데 그저도 볼을 붙이고 댕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거다. 말. 그래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부부간에는 말 없이만 먹어야 돼요. 지그시 쳐다보면 절대 부부 아니지. 그래요 진짜로. 남자가 먼저 밥 먹고 뭐하노 빨리 안 나오고 이거 부부입니다. 빨리 밥 먹지 시간 바빠 죽겠는데 계속 기다려주다 아무 말 없이 부부 아니요. 그러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밥 먹으면 부부 아니요. 대화 없이 밥만 먹어야 부부예요. 그러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재혼이요. 안 그런 사람들은 재혼이요 재혼. 정상적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자, 이 도로가 4m 이상이면 도로와 하천의 경계가 바로 무슨 선? 건축선. 4m가 안 되면 일정 거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 이 부분은 대지 면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밑에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가 있단 말 나오죠. 이걸 알고 문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유사한 것이 있다면 그 경사지 등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자, 도로 경계선에서라고 돼 있죠. 소요 너비만큼 해당하는 수평거리한 선이 건축선을 한다. 그림을 보니까 도로가 폭이 몇 미터짜리가 있다고? 2m가 있고 왼쪽에 하천이 있잖아요. 그럼 도로와 하천의 경계로부터 대지 안쪽으로 4m 들어갔네? 그러니까 실제 2m가 있으니까 2m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들어간 선이 건축선이잖아요. 그리고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원래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작년에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 건축선 제도는 빨라야 3월달, 보통 5월달에 하는 거예요. 약간 어렵다 싶어서. 그런데 올해는 제가 1월달부터 해보는 거예요. 1월, 2월달부터. 또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확실히 진짜 잘 이해해요. 10년 이 학원의 역사상 여러분처럼 이렇게 총기는 학생들 처음 봅니다. 왜요? 칭찬은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이거.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건 확실해요. 3월달 이전에 이거 수업 해본 적은 없어요. 올해 처음 1, 2월 코스에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10월달까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다 확 보여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번에 지정건축선이라고 있나요? 자, 요거는 또 책 보지 말고 또 먼저 설명을 듣고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대지가 접한 도로가 소요 너비에 미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 확보하려고 대지 안쪽으로 일정 거리 들어가서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강제로 지정해버려요. 도시지역 안에서. 나중을 대비해서 최대 4m 이하까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택지 개발 다 된 거 옛날에 이 도로가 10m 도로가 있고 야도 10m 도로가 있어요. 자, 이쪽에도 대지가 쭉 있고 대지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자, 10m 이상 도로 확보했으니까 당연히 대지 소유자 건물 지을 때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겠지.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대지로 해서 이용해서 건물 지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 이거 가지고는 10년, 20년 뒤를 기약을 못한다. 인구 늘어나고 건물 더 지어지면 도로가 좀 넓어야 되겠다. 그럼 미리부터 건물 못 짓게 좀 규제를 해요. 그래서 자, 양천구의청에서 신정 1동, 2동은 앞으로 건물 지을 때 기존 건축선 전부 무시하고 새로 건물 지을 때는 대지 안쪽으로 4m 들어가라 라고 정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4m 들어가라라고 강제로 정해버리면 A 대지 소유자가 나중에 기존 건물은 옛날에 지은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지요. 그럼 얼마 들어가라고? 4m 들어간 이 선이 건축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 넘어서 건물 못 짓게 돼요. 자, 그러면 B 대지 소유자도 나중에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얼마 들어가라고? 이 동네는 다 들어가야 돼요. 야도 4m. 그러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10m 도로는 안 되니까
18m 도로 공간을 미리 확보하려고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 공사할 때 건물이 있는 상태보다 없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런 제도가 지정건축선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4m 이하라는 얘기는 3m도 되고 2m도 1m. 도시 지역에서만 그래요. 도시 아닌 관리 농림 지역 이거 안 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때는 보세요. A라는 사람은 10m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m 들어가서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 보면 옛날 건물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에 물리게 지었는데 건자에 지은 건물 몇 년 전에 지은 게 안으로 쑥 들어간 게 있어요. 다 건축선 제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4m 들어가서 지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지 좀. 야들하고 케이스 다르잖아요. 그래서 4m 들어갔든 3m 들어갔든 후퇴된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돼요. 그 얘기는 전체 땅이 100평이고 야가 20평이고 야가 80평이면 80평의 땅에다가 건물 지을 때 100평의 50%인 50평짜리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후퇴된 부분에 대지 면적이 포함이 된다. 야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볼게요. 3번, 1번.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또는 시군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는 줄치세요. 이제 도시지역에는 몇 미터 이하,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그 그림을 보면 좌우 같이 대지를 넣어놓으면 좋겠는데 왼쪽에 귀찮아서 안 넣는 거예요. 도로 폭이 몇 미터? 8m니까 충분한 도로 확보됐지요. 그래도 이 동네는 지자체에서 건물 지을 때 안으로 4m 들어가라고 정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죠. 그 선 넘어 건물 짓지 마라. 이때 빗금친 부분은 화살표 연결해서 뭐라고 했어요? 대지 면적에 포함이라고 그랬죠. 전체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4번에 도로 모퉁이 건축선 있나요? 그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가각천재가 또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죠? 너무나도 어렵다.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무장공비 난수표 같은 뭐 있죠 이거? 오른쪽 상단 90도 미만이면 뭐 4332, 90도 이상 10322, 6846, 뭐 6846 있잖아요. 거기 밑에 그림도 있고 요것은 차차 나중에 하는데 가각전제 요거 요 얘기. 그래서 쟤도 양심이 있지 뭐 그 숫자 이런 거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게 요런 제도 요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지? 자, 여기가 도로, 다 도로예요. 도로가 뻥 뚫려서 택지를 조성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땅이 이렇게 건물 짓는 땅들이 쭉 들어가요. 이 도로 폭이 5m, 이쪽 도로는 조금 넓어서 6m. 그럼 보세요. 4m 이상 확보했지요. 그러죠? 그러면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 자, 이때 A, B, C 세 필지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어디? 자, A 땅은 사면 중에 이쪽 고려하지 말고 한 면만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요. 야는 두 면 다. 그러면 A 땅이 100평이다라고 하면 건폐율이 50%, 용적률 300%면 50평짜리로 최대로 지으면 몇 층까지 가능? 6층으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B대지 소유자면 이게 교차가 딱 90도라고 하고 직각으로 교차하니까. 그럼 이 땅에 건물 지을 때 6층짜리를 콘크리트 대지 안쪽으로 쑥 들어와서 건물 짓고 얘를 빈 공지를 남겨놔야 될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나 같으면 여기다가 딱 물리게 건물 짓지 않을까요? 그럼 이쪽 간판 달아도 다 보이게 해. 자, 여러분 우리 학원 올 때 보세요. 양미의 산부인과 국민은행 쭉 가다가 이 건물만 쑥 들어왔죠.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 저 멀리서 보면 건물이 안 보여요. 저 목동에서 이쪽 쳐다보잖아요. 양미의 산부인과 다 보여요. 얘 쑥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지어진 거죠. 앞에 가서 지으면 탁 간판다를 탁 보일 때 오다가 멀리서 봐 다 보인단 말이에요.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 건물하고 양미의 산부인과 건물은 처음에 같이 지을 때 건축주가 이 건물 주인이 같이 이렇게 짓기로 했대요. 들어와서 주차장을 쓰자. 옆에 조그만 도로 또 있으니까. 근데 야가 먼저 착공했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설계 바꿔서 자가 나중에 공사 지으면서 앞으로 지어버렸대요. 뒤통수 맞은 거지. 야만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는 여기 딱 물리게 짓는 게 낫잖아요. 자, 6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을 여기다 탁 물리게 멋있게 지었다. 그러면 이쪽에 대지 가진 사람도 건물 그렇게 지을 거 아니야? 그러죠? 멋있게. 야도 그렇게 지을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러면 도로가 폭이 몇 미터? 5미터. 야는 6미터다. 그러면 도로 모퉁이에 건물을 탁 지어놨는데, 자, 여기서 대형 이삿짐 트럭이 와요. 우회전을 해, 우회전. 하다가 자동차 옆구리가 건축물이 요 뾰족한 목소리에 걸릴 수 있잖아요. 모서리에. 그러죠? 안 그럴까요? 그렇다고 얘기해 줘야지. 야, 저 대형 트럭이 우회전해, 우회전. 하다가 건물에 여기 걸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각전제란 말은 무슨 말인지 한자 말 안 넣어서 일본 용어인데 거리가자를 쓰고 뿔각자를 써요. 도로에 뿔처럼 요 뾰족 튀어나온 부분 있지요. 요걸 우리가 왜 앞전자를 써서 전지가위라고 들어봤나요? 앞전자 칼도자를 붙이는 거예요. 잘라낸다. 앞부분 잘라낸다. 잘라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각전제라고 일본식 용어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용어라 도로 모퉁이의 건축 제한. 자, 이런 얘기예요. 요런 땅 가진 사람은 이때 도로가 8m 이상이면 관계없어요. 넓으니까. 자, 요 꼭지점에서 대지 안쪽으로 후퇴하고 이쪽으로 후퇴한 두 점을 찍고 요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 넘어서 이 부분은 건축물 짓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 뿔처럼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고 제외시켜서 대지에서 포함 못하게 제외시켜놓고 건물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사람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지어야 돼요. 요렇게 지어야 돼요. 그래야말로 얘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없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할 때 무리가 없지. 그러죠? 이게 도로 모퉁이 건축 제한이에요. 근데 공식이 있네? 그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5m다, 6m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가로, 세로 10m, 10m. 대지 면적 구하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로, 세로 딱 주니까 요 면적을 빼야 되거든요? 전체 면적에. 그럴 때 교차각이 80도나 110도다.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도로가 있고 여기 대지가 있는데 교차각 80도다. 예를 들어서 110도다. 자, 그리고 7m 도로다. 항상 8m 이상일 때는 적용 안 하거든요.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완만하니까 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자 80도다. A 대지의 대지 면적 구하시오 이렇게 주면 구할 수 있어 없어요? 못 구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던 거.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와요. 전체 면적이 다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지 면적 구하시오 낼 때는 항상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직각, 즉 90도란 얘기죠. 그냥 준 대로 가로, 세로 곱해버리면 면적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만 딱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야 구하려면 공식 외워야 되겠네? 그러죠? 오른쪽 상단 90도 미만이면 4, 3, 3, 2 후퇴하고 90도 이상이면 3, 2, 2 후퇴하고. 이러다가 정답까지 얘기할 판이네. 이거 정답 정해져 있어요. 90도면 4m까지 후퇴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지. 90도 미만만 4m까지 후퇴하잖아요. 90도 이상이니까 90도부터는
3m 아니면 2m부터 할 수밖에. 그러죠? 3 아니면 2m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직각인데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3m 후퇴하고 이쪽으로 3m 후퇴하는 조건으로 객관식 문제 만들어 봐. 그러면 이 면적은 3, 3은 9, 9제곱미터라는 얘기죠. 그럼 절반인 4.5를 빼야 되겠지. 그러죠? 그럼 답이 소수점 이하가 나오거든. 항상 답은 2m 들어가게 냅니다. 2제곱미터. 0.5가 안 나오니까. 원래 이거 7월달에 얘기하는데. 자, 잠깐만요. 얘네들은 우리나라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좁은 골목길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객관식 잘 안 냅니다. 제도적 취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도로 모퉁이에 대지 가진 사람도 일정 거리 후퇴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이제 가각전제인데 일단 결론 하나만 알아놓으세요. 공식 나중에 요거. 요 후퇴된 요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한다. 제외. 전체 면적에 야는 항상 빼야 돼요. 전체 면적에 요 삼각지, 요 꼭지점 요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아까 소요놈이 미달해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 있었죠. 대지 안쪽 들어간 경우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강제로 지정했을 때는 포함한다. 저 꼭지점에서 가각전제 들어가는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 그것만 알면 돼. 그거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건축성에 따른 건축 제한 있나요? 그 두 줄이 객관식용으로 단글라. 이런 그림으로 시험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항상 객관식은 활자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발 공부를 할 때요. 영상만 자꾸 의지하고 소리만 자꾸 하고 막 미치 그러지 말고 활자를 봐야 돼요. 활자를 해독을 해야 돼요. 5개 중에 결론 하나. 그게 답 찾는 게 이 시험이거든요. 보조적으로 동영상 보고 소리 듣고 하는 거예요. 특히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서술식으로 나오거든요. 시험은 길게. 자, 오른쪽 하단에 1, 2번, 3번, 1번 건축물 담장 나오나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건축선 넘어서 건물 지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땅 밑에 넘어도 괜찮아요. 자동차 통행하고 관계없으니까. 두 번째, 출입구 창문.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4.5m 동그라미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몇 미터 이하? 4m 이하, 4.5m. 요거는 이해 가요? 아닌 것 같은데. 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자꾸. 자, 그러면 이해 갔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가 똑같이 이해했는가 보셔요. 도로가 이렇게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고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도로. 자, 인도, 차도, 인도. 도로 폭이 20m예요. 엄청 넓어. 그러면 A 대지하고 도로와의 경계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무슨 선? 경계선. 이 선 넘지 않고 이 선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 지으면 돼요. 지표 아래 부분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건축선이면 이 선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 땅이 100평이고 건폐율이 50%, 용적률 300%. 좀 이따 다시 나와요, 얘들이. 그러면 50평짜리 최대로 몇 층까지 가능하다? 6층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A대지 소유자라면 자, 여기 도로 아니요, 그러죠? 건물 지을 때 여기 딱 건축선 물리게 6층짜리 짓는 게 나을까? 대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짓는 게 나을까요? 여기 딱 건축선 물리게 딱 짓는 게 낫잖아요? 홍보도 잘 되고 간판도 잘 보이고. 그러면 여기 물리게 딱 6층짜리 건물 지었어. 딱 건축선 물리게 말이에요. 그런데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4.5m 이하라면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도 연 상태가 이 선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빌딩 보면 대로변에 건축선 딱 물리게 지었을 거거든, 대부분이. 일정 높이 이하는 출입문, 특히 창문이 우리는 바깥으로 밀게 돼 있거든, 지금. 근데 4.5m 이하 보면 창문이 건물 안쪽으로 당기게 돼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는 4.5m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 없고. 그래서 4.5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 넘는 거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몇 미터 이하라면?
4.5m 이하라면 출입문 창문을 열었을 때도 이 선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그러면 이 B 대지 소유자도 도로가 20m니까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겠죠? 이 선 넘지 않고 건물 짓겠지. 야도 노면으로부터 몇 미터야? 출입문 창문을 열었을 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선 딱 물리게 지으면. 만약에 이 안쪽에 들어가게 건물 지었다. 열 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 땅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딱 건축선 물리게 지었을 때 문제라는 얘기예요. 고역이에요.